인사드리겠습니다. 깊은 생각 과학과 원장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입시가 바뀌고 있고 통합과학을 한 해 만에 문이과 공통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른쪽 맞죠? 네. 안 되네요. 네, 오늘 안 했군요. 네, 중등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과학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서 보면 좀 어렵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달이 상현인지 하현달인지 이런 것도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상현달은 저녁에 떠 있을 수 있는 달인지 새벽에 떠 있을 수 있는 달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는 창의력 문제 이런 것도 많아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달을 봤는데 달이 초승달이었다. 그럼 이 사건은 언제 발생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묻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초등과학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을 굉장히 즐겁게 배우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교과서가 두꺼워집니다.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죠? 혹시 알고 계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배울 문제집을 집필을 했는데요. 집필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아니 이것도 안 가르치면 문제를 어떻게 내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맡은 부분을 이제 문제를 내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출판사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팀장님 교과서 좀 보세요. 했더니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단어에서 100문제를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했어요. 많은 개념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쉽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확 쉬워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리고 수능에서 봐야 되는 과목들은 사실 몇 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는 조금씩 더 쉬워지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아이들 이번 교과서가 쉬워졌다라는 건 중학교를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건 전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두껍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지고 내용이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등과학이 기본이 돼서 고등과학이 위에 있는 거죠. 중학교 때 신나서 공부 안 했던 친구들 고등학교 때 가서 그걸 따라잡으려면 정확히 3배 정도의 힘이 듭니다. 중학교 때 원소 기호도 외우고 물리 공식들도 외우고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나오는 내용들 공부 좀 해보고 시험 때 어렵게 공부도 해보고 힘들게 외워보기도 하고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 과학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고등학교 때 몇 배 더 힘들다? 딱 3배 힘들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한 주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올라가서 통합과학을 학습하게 되고 그 통합과학이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년쯤에는 다 결정이 될 건데요. 수능에서도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이 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학탐구는 계속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수능을 봐서 수능 점수로 대학을 들어갈 때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이렇게 있는데 문과의 경우엔 사회가 되겠죠.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무엇일까요? 이과 상위권, 최상위권.
과학이니까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이과 최상위권은 국어입니다. 이과 최상위권은 국어고요. 그 다음에 이과 최상위권 국어 말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은 뭘까요? 과탐입니다. 과탐의 경우에 대학교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수년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앞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제가 뽑은 대학들인데요. 이러한 대학을 뽑은 이유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아이들까지는 머릿속에 이 정도 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학 얘기하면 거길 왜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보시면요. 몇몇 문과가 강하거나 아니면 국립대거나 한 대학이 아닌 이상 수학과 과학 탐구의 비중이 같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은 국어에서 좀 흔들려서 재수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주 최상위권. 그리고 아주 최상위권이라는 건 어머님들 의대 가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입니다. 수학, 과학은 완벽해요. 영어 역시 완벽해요. 근데 국어에서 자꾸 삐끗나는 거죠.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어느 정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실수해서 2등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과탐을 빨리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차근차근 밟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고선 과탐이 1이 나와줘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1, 4,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탐구가 특히 이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죠. 끄덕거리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속으셨어요. 지금부터 수능을 걱정하고 고등학교 과목을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죠. 다시 앞쪽 넘어갔군요. 두 번째 줄. 중등과학의 기초가 없이는 고등과학을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중등과학부터 다진 다음에 고등과학을 학습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눈에 살짝 담아두세요. 중등과학이 아래 있고 그 위에 통합과학이 있다. 그런데 통합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약 몇 퍼센트 정도씩 들어있다? 한 30% 정도씩 들어있고 난이도 역시도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습했던 공통과학, 그냥 과학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단원별로 해서 그냥 물리 단원 하나 있고 화학 단원 하나 있고 생물 단원, 지구과학 단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앞에 예전에는 융합과학, 이번에는 통합과학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단원별로 과목이 딱딱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쪼개지지는 않는데 그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지금 이전 아이들이 배웠던 융합과학이라는 것과 통합과학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융합과학을 통합과학에 자꾸 대입시키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중학교 과정이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첫 단원에 보면 물질과 규칙성 해서 어떻게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통합과학의 단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학습 내용 부분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중등 연계 단원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분자운동이라든지 지구계, 물질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통합과학을 배우면 좀 쉽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드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과학 배우고 원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어떤 학습한 내용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공부한다면 계속 기억하겠죠. 안타까운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이 좀 있냐면요. 중학교 때 이제 영재고를 가겠다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화투, 물투까지 다 봤대요.
그럼 저랑 이제 내신 공부를 하러 와요. 그럼 시험을 보고 수업을 해보고 그러면 다 안 돼요. 놔두래요. 테스트를 봅니다.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그러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분명히 저는 화투까지 다 해서 이거 안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또 더 큰 문제, 학교 시험 한두 개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자기는 이만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학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누나, 형, 오빠들만큼 공부해요. 그만큼 알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막 대학교 교재도 보자고 막 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은 참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아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너무 많이 공부를 했겠죠. 중학교 3학년이 화투, 물투까지 끝내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면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뭘 더 하라는 거야 나한테 공부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고등학교 거 다 하는데 나 미적까지 다 했잖아. 뭘 더 하라고. 그리고서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저희 지금 3학년 내신 반에 좀 몇몇 있는데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고 어떻게 보면 수학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들의 태도예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놔버리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다 아느냐? 그러면 화투까지 했으니까 화원도 잘 알고 고등학교 화학도 잘 알고 중3 화학은 뭐 새끼발가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학교 시험을 다 맞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옆에서 한다고 해서 그리고 원래 대치동에 있으면 뭐 중학교 2학년이면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과정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행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체크해 주세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시험은 안 보지만 평가 결과들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중학교 과정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고등학교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통합과학 빨리 해야겠는데 아니요. 중학교 과학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중학교에 올라가면 좀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보면 기체에 힘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단원명부터 되게 귀엽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힘을 주면, 압력을 주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사이다병인데요. 공기가 조금 들어가 있게 놔두고 눌러서 공기 방울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다 보이시죠? 어떻게 되죠? 압력, 힘을 가하니까 공기방울의 부피가 어떻게 됐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줄어들었다. 뭐 어려운 단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압축 뭐 이런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공기방울의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과학학습입니다. 공기 덩어리에 압력을 줬더니 부피가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의 학습은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이 초등학교 과학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학으로 이게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단원명부터 되게 딱딱해집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있죠? 보일 법칙. 아이들이 1학년 때 힘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한번 좌절을 하고요. 요 단원, 기체에 대해서 하면서 또 한번 좌절을 합니다. 수학 시간에도 계속 봐서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프가 나오고 또 계산도 하라고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그래프도 나오고 맨 아래쪽에 보면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의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단원들을 이제 공부할 때 그래프도 나오고 계산해야 되니까 어렵겠네. 네,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실제로요, 위에 있는 그래프나 계산하는 문제보다 뭘 많이 틀리냐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틀립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음 중 보일 법칙과 관련 없는 현상 두 가지를 고르시오. 되게 못된 학교는요, 다음 중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도 되게 자주 틀려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기역부터 미음, 비읍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럼 이제 보기를 기대하잖아요. 저희가 동그라미 1, 기역, 니은, 디귿 이걸 기대하는데 그게 없고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틀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와 다른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래프가 나오고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그래프 분석이나 계산이 필수다. 하지만 아이들은 뭘 또 많이 틀린다? 생활 속의 예를 굉장히 많이 틀린다. 그 몇 년 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언가를 잘 못하면 개그맨이 나와서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되게 답답할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면서 비행기에 과자를 들고 탔더니 과자 봉지가 부풀었어. 터졌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풍선이 올라가다 터져.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데 샴푸가 왜 나오는 거지? 이게 눌러서 나오는구나. 샴푸 안 나올 때 많이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의 조치를 취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샴푸가 더 잘 나오네를 경험하지만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뭘로 배우죠? 책으로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시가 좀 아이들에겐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초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과학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서술하고 관찰하다가 그것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뿐 아니라 분석하고 예시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아이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요거는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긴장하세요가 아니라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선여중에서 나왔던 이 힘과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이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A가 B보다 속력이 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B점에서 멈추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B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0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볼 때 B점에 속력이 안 나와서 못 풀었는데요.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B점에서 어떻게 됐대? 뭐 이런 걸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그 버릇은 사실 중학생들, 어린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큰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을 보고 온 다음 날에도 못 봤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운동을 배웁니다. 사실요, 지금 2015년 시험 문제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이때에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게 하는 문제까지는 가르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죠. 1학년 시험 문제에. 사실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문제를 저희 고등 수학 선생님들이 보시면 화를 많이 내십니다. 이걸 애들이 알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수학적으로 아직 덜 배웠는데 과학에서 이렇게 내보내면 어떡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배워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등가속도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나 모르겠어요. 고3쯤 되니까 이걸 내가 왜 어려워했지 했는데 처음 배울 때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느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등가속도 운동이 어떤 건지를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쳐져야 될 부분이긴 하나 현재 중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부분을 배웠죠? 이제 고등학교 물리 1으로 갑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뭐 그렇게 앞에 부분이랑 그래프는 안 나와 있으나 아주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는 아니죠, 모양이.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1에서는 이렇게 이 속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가속도라는 개념도 배웁니다. 그리고 물리 1에 나오는 이제 기출문제. 아이들이요, 중학교 1학년 이 문제를 풀고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면 용어들이 좀 어려울 뿐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부분들이. 근데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이 나와요. 힘이라든지 아까 봤던 기체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온도와 부피 관계.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완전히 비어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중학교 1학년 과학을 그냥 시험이 없으니까 즐겁게 다니렴 이렇게만 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굉장히 힘들다. 특히 고등학교 때 많이 티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려고요. 반 이름을 보이시죠? 되게 멋낸 거. 자, PK 별뜻 없고요. 물리 화학을 위주로 배운다라는 부분입니다. 멋있는 기호 오랜만에 생각해내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그마까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대학 물리에 나왔던 식들을 생각해보고 이게 뭐였지? 이러면서 만든 건데요. 자, 그냥 단순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에 물리, 화학 과목에 나오는 부분들을 학습합니다. 지금 보시면 힘, 빛, 파동, 기체의 성질. 이 기체의 성질이 앞에서 봤었던 부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상태 변화와 에너지. 자, 물질의 상태는 몇 가지가 있죠? 저는요, 어머니들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찍으셔도 됩니다. 절대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것만 물어요. 그래서 가끔 수업하다가 그런 생각도 해요. 애들이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상태가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건데 왜 커리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체, 액체, 기체를 어머니들께 여쭤봤냐면요.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꼭 화학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무슨 뭐 기화열, 승화열 이런 말들이 이 지문에서 보기에서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지금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고3 학생들이 선생님 근데 기화열이 뭐였죠? 라고 하면 진심 날아가는 주먹을 잡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기화열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기화라고 하고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에너지를, 열을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액체가 기체가 돼요. 어머니들은 맨날 하시니까 아시죠? 액체를 기체로 만들려면 가스레인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뭘로 배웠죠? 책으로. 그래서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면 끓여야 돼를 우린 당연히 알지만 그 시험 상황에서는 액체, 기체, 기화, 기화열, 흡수지, 방출이지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꺼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학교 때 뭐 했어? 그럼 즐거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화열 같은 이 상태 변화에 대한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끝이에요. 한 번도 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용어가 툭툭 등장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없어요, 머릿속에. 중학교 2학년 때 툭 하고 승화열, 기화열이 나와요. 뭐 열인갑다.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열인갑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젠 진짜 물어보기 부끄럽지만 내일 모레가 수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기화율이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그마 단계에서 1단계에서 중학교 2학년 화학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화학은 2단계에 또 등장합니다. 보시면 1단계 물질의 구성 입자, 그리고 2단계 여기 또 물질의 구성 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질의 구성 입자에 나오는 부분들이 원소나 원자 이런 개념들이에요. 저 개념들은 계속적으로 배워서 아이들 머릿속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수능을 볼 때까지 이 원소 기호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마 단계에서 타우 단계로 가면 중2, 3학년 물리화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푸사이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제 머릿속에서 꺼내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푸사이 단계에서는 통합과학의 물리와 화학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통합과학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물, 화, 생지, 원을 배우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중학과 원과목을 연결하는 가교, 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 화학까지를 학습하는 게 3단계입니다. 자, 1단계 하면 다음에 몇 단계 하면 되죠? 2단계 하면 되고 3단계 하면 되죠. 근데 저희는 1단계 했는데 1단계 잘 못해요. 그럼 다시 1단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 1학년 동안 이 과정을 다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도 시험을 보고 어머니들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저희의 수업 방식,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초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있는 로두스 학원에서 하는 깊은 생각 로두스에서 하는 설명회에서 문수진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맨 뒷장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11월에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이었습니다.